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네. 죄송하지만 청구인 대리인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자리 좀 변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재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이 진술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주신문에 답변한 거는 답변을 해야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주신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사실은 정언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언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가 포기한 것이고요. 이거는 반대 신문은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네. 죄송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언은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피청구인 측에서 지금 추가로 신문할 사항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지금 다 못 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피청구인이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우선의 청구인 측에서 아까 그 쪽지 기재부 장관한테 주었다는 쪽지 그거 한번 아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띄워 보십시오. 제가 보고 물어보려고. 진행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쪽지를 보고 제가 진행하려고 그 쪽지 한번 띄워달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게 가포증이 몇 호증인가 모르겠네. 이 24요? 29-24. 갑 29-24. 예. 잠깐만요. 있어요. 예. 저기 신문 관련돼서 잠깐 지민한테 의사 진행 관련돼서 회의 진행해서 잠깐만 가능하면은 저희 쪽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청인 측의 질문도 가능하면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증인의 발언에서 방청석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뭐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9호증에 24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자 29호증 24에 대해서요. 다 안 오셨네요. 네, 다 오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갑 29호증 24가 저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는 저 쪽지입니다. 근데 그 증거 부동의를 하셨어요. 부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정인 그 신문 사항 때 그걸 또 제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모순적인 사항이 아닌가. 증거를 채택을 안 한, 증거를 부동의하는 증거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네. 저희들 부동의했습니다. 했는데 예. 그 재판장님께서 그 네.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니 이런 24는 보류가 됐을 건데. 보류됐습니다. 예.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29호증 24를 피청구인이 작성했건 그다음에 피청구인 주장대로 피청구인 측의 주장대로 김용현 정인이 작성했건 작성의 주체가 달라질 뿐 진정 성립은 인정된다는 뜻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그렇다면 그 증거는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는 거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이 썼다는 뜻이니까요. 재판장님 이게 이 서면을 갖다가 저희는 모르는 서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동의를 한 것이고요. 예. 지금 그저 그 참고로 보고 싶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 받아서 지금 전해준 것이지 증거로 저희가 쓴 것이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예. 그럼 그거는 제가 이 단계에서 예. 직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예. 29호증 24를 좀 주십시오. 좀 띄워 보십시오. 그러면 주든지 아니 정인한테 제시를 하십시오. 그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본인이 아까 작성했다는 그 문서의 사본이 맞으신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원본도 있습니까? 예. 원본도 있습니까? 그건 사본이거든요. 원본 없습니다. 아니야. 원본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냐 말입니다. 그런 원본이 있어서 그런 복사본이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냐?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네. 그렇다면 어떤가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갑제 29호증 24는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근데 재판장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지금 8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없었던 표시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8이라는 부분을 뺀 8이라는 표시를 뺀 나머지 내용은 29호증 24는 그런 본인이 작성했고 원본도 있고 그 원본에 기초한 사본인 걸 인정한다. 예.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 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한다. 예. 어쨌든 간에 저희는 모르는 서면이기 때문에 예. 부동의로 예. 정리해 주시고요. 증거는 예. 그대로 인부는 그대로 하시고 재판부가 정인 신문을 통해서 진정 성립도 인정되고 여러 가지 증거 법칙에 어긋남이 없어서 그 부분을 뺀 8이라는 숫자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저희 재판부 평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정원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 측에게도 신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권을 행사하시고 정인은 그에 대해서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된다. 이게 저희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정인이 판단하십시오. 예,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대시면 30분 예. 하십시오. 저희 준비한 반대 신문상에 앞서서 주신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한 2가지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재판장님께서 보여드렸던 그 문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저희 좀 예.
아까 이 서류를 기재부 장관에게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하셨죠? 이게 바뀌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저게 제가 뭐 좀 메모를 하고 있어서 바꿔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고 제가 메모를 한 게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거기다 메모를 한 게 있어요. 예. 아니 여기 뭐. 그렇습니다. 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굽니까? 제가 사실은 얼굴은 익어서 주긴 줬는데 급하게 이제 제가 저쪽 그 국방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를 줘서 국방부로 나간다는 게 제가 그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러니까요. 국방부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는 과정에서 제가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님 모시고 나가다가 예. 그걸 못 주고 나왔다는 걸 그때 알고 예. 다시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예. 제가 실무자를 줬습니다. 예. 네. 그 국방부로 가셔야 될 일이라는 게 합참, 그 지하 벙커, 지휘 통제실입니까? 전투 통제실입니까? 전투 통제실이라고 전투 통칭합니다. 네, 지휘 그 통제실이라고도 전투 하고. 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예, 증인이 맞습니다. 주재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동을 하셔야 예,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그 이동하실 때, 그럼 그 이동하시기 전에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국무회의 중에는 제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예,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네, 그래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제가 접촉을 못 했습니다. 예. 저도 그때 막 그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증인 말씀 취지는 네네네. 증인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재하러 먼저 이동하시고 그렇죠. 그걸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예. 실무자한테 이걸 전달하면서 예. 저 맞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해라 예.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실무자 얼굴은 이건데 비서실 그 행정관 같은데 제가 기억은 대통령실 비서실의 네네 행정관. 맞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그 내용 의미에 대해서 아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뭐 헌법 조문도 얘기하시면서 이게 긴급 재정 입법권의 취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 헌법 조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 76조 1항입니다. 네. 아까 증인이 언급하신 조문이 이 조문이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긴급 재정경제명령 관련 조항인데 여기 보면 이걸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예. 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까요, 그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이렇게 사실 작성할 때는 이런 법조문을 제가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찾아보셨다면서요? 예? 찾아보셨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으면 이런 어떤 문구를 이렇게 안 썼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대통령께서 그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어떤 민생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답변 거기까지 듣고요. 저희 준비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저희는 포인트이기 뭐 때문에. 들을 얘기 다 들었습니다. 반대심 준비사안 반대신문사항 여쭤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지금 2024년 9월 2일 날 증인에 대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네, 그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관련해서 뭐 의혹을 제기하고 그랬죠. 네, 그때 증인이 하신 얘기가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대통령실에서도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근데 좀 한 2달 지났습니다. 11월 9일 날 장관 공관에서 증인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죠. 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얘기가 있었죠. 비상 사태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비상 사태가 선포되면 이 군부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이 물었고
곽종근, 이진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얘기가 있죠. 네. 네. 그 자리에서 증인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수방사의 부대 편성이나 출동 방식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까? 하여튼 뭐 어떤 걸 물어봤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네. 확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망입니다. 피청구인, 여기서 피청구인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11월 24일경 대통령 관저에서 증인하고 차를 마시던 중에 이게 나라냐,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죠. 네. 이때 증인은 피청구인이 곧 비상계엄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때 조금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참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네, 지금 아까 현안에 대한 투신문에서 답변하셨으니까 그럼 예, 거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많이 하셨기 예. 때문에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검찰 진술을 보면 초반에는 증인도 피청구인에게 뭐 계엄 선포 같은 비상 조치는 만류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것 예? 같아요. 그 피청구인 대통령이 비상 조치 이런 얘기를 하면 초기에는 증인도 그걸 조금 기다리시라 만류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까? 그거는 평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대통령께서 이 하루 24시간을 거의 뭐 국가, 국민, 민생 네, 이것만 질문 여지에 생각하시는 맞게 좀 간단하게 예, 답변해 그런 주십시오. 생각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만 하시다 보니까 상황이 좀 안 좋고 정치 상황이 좀 어려우면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복이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어떤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좀 그 다음 날 되면 네. 또 전혀 어떤 이상 없이 또 임무 수행을 하시고 전혀 내색 없이 또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대통령님의 생각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네. 뭐 그렇게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겪으면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을 합니다. 사회강 묻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 증인도 뭐 말리는 걸 포기하고 피청구인 계엄 선포에 동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네. 이게 뒷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5항입니다. 증인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증인 국방부 장관 취임하고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인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죠.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노상원은 이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24년 9월달 그 증인이 국방부 장관 취임한 이후부터 이 계엄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증인 공관에 22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역도 아닌 퇴역 군인하고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만났습니까? 네, 우선 그 노상원 장군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어떤 정보도 주고 해서 청문회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문회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그 정보사 그 기밀 유출 사건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자, 것인가. 다시 묻겠습니다. 네. 석 달 동안 22회면 한 달에 7번, 한 주에 2번 가까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자주 만나셨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어떤 청문회 관련해서도 자주 왔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저한테 조언을 네, 줬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음 또- 제가 그 관련해서 더 물어볼 겁니다. 나항입니다. 증인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런 취지로 진술하신 적 있습니다. 앞에 지시하신 부분을 적 제가 있습니다. 잘못 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네. 노상호는 전역에서 이때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이런 민간인한테 비상계엄하에서 임무를 지시하고 정보사 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의 지시를 잘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 게 아닙니다.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죠. 정보사령관하고는 석 달 동안 몇 번이나 만나셨는데요? 아, 정보사령관은 뭐 전화를 뭐 수시로 했습니다. 제가 노상원은 한 달에 석 달 동안 22번이나 그- 공간을 방문을 해서 비상계엄과 그렇게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20몇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번 온 것 중에 몇 번 안 됩니다. 주로 많이 그 해당되는 거 아까 말씀드리면 청문회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했고요, 받았고요, 도움을. 또 정보사를 어떻게 개혁하고 정보병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많은 네, 어떤 6항입니다. 네.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입니다. 오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가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곳에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 이번 계엄이 실행된 과정을 보면은 경찰이 국회 출입문에 기동대를 배치해서 일단 외곽에서 출입을 봉쇄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 이 출입문을 이선해서 봉쇄를 하고,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서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전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전은 누가 세운 겁니까? 우선 봉쇄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네, 그런 뭐 얘기를 표현은 한 적이 다르게 없고, 하시더라도요. 배치는 그렇게 된 게 맞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 외곽에는 외곽에 경찰이 경찰이 있고요. 예, 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는 이제 본청 주변을 그러니까요. 그 예, 얘기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임무 수행을 못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청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것은 특전사가 제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런 네. 작전을 누가 세운 거예요? 아,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네. 그렇게 하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당일날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한테도 이런 작전 계획 알려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3일 저녁에 방첩사령관 여인영한테도 전화를 하셨죠. 며칠 날요? 10월 그날 당일날 아, 네네네. 저녁에 네. 계엄 잘 대비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하셨죠. 예, 예, 예. 여인영한테 뭐 체포 명단 같은 거 알려주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체포 명단이 아니고요. 네. 뭐 일간 한편으로 막 체포 얘기하는데 유사시에 대비한 그렇죠. 위치 추적. 체포라는 것은 네.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하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체포하려면요, 최소한 합동수사본부 이게 구성이 돼야 그래서 체포가 어쨌든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인영한테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영한테 그게 체포든 위치 추적이 됐든 정치인 잠깐만요. 저기 정- 동석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언을 코치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그건 쟤한테 말해야지 왜 정인한테 말을 합니까? 그러면 하여튼 정은한테 그렇게 제 허가 없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필요하면 허가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그 체포 명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체포 명단 아니고 하여튼 정치인, 뭐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명단이 포함된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영한테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체포 명단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체포 명단은 아니다. 네, 예.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대상자에 포고령 대해서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계엄령 선포 전후에 대통령실 상황하고 국무회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게 밤 10시 17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상 보니까. 마지막에 온 분이 예. 네. 그렇죠. 그 한덕수 총리는 좀 일찍 왔죠. 9시 전에. 네. 근데 당초 대통령실에서 연락한 국무위원은 전체 국무위원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죠. 전체 국무위원을 대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그거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증언 거부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에게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안 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조언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증언 중에 동석자가 증인에게 그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동석은 동석입니다. 조언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 휴정을 할 때 또 직전에 그럴 때 그 조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위법 사항이 발견될 때 저한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인에게 뭘 권고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시간 끊으세요. 시간 중단시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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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른다. 그런데 정인 신문을 자기 필요한 걸 구하는 거는 청구인의 권한 아닐까요? 그거는 제 주신문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앉으십시오. 하십시오. 시간 넣으세요. 네. 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받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참석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연락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모르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증인도 그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집무실에 있었습니까? 예,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때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해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아까 기재부 장관처럼 A4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예, 예. 제가 거기-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리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앉으시고 예. 제가 이쪽에 있었고, 네. 국무총리께서 여기 계시고 제가 저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요 옆에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드려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증인이 작성을 해서 예, 예, 예. 증인이 전달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는 증인이 작성하셨고 나안까지 생략하고요. 내용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주한 외교단에게 그러니까 주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사들에게 계엄의 취지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라. 알겠습니다. 하는 이거 거. 작성하실 때 피청구인 대통령한테 미리 보고하고 아닙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관여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계엄 주무장관은 다른 국무위원한테 지시할 권한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그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제가요. 아까 그 외교부 장관 문건은 지금 현출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네. 기재부 장관 문건을 한번 더 보세요. 네, 보고할 것, 네, 완전 차단할 것, 네, 예산을 편성할 것, 네.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비비 확보가 얼마 됐다는 걸 기재부 대통령-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요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 드려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드려라 이런 그렇죠. 지시를 드린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건은 그 뒤에 나오니까 네.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10일에 가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것은 아까 10시 17분경 주신문에도 근데 나왔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질문지를 주셨나요? 질문지를 원래 안 드려도 됩니다. 저야 드려야 되는 거. 근데 왜 번호를 얘기하세요? 질문지의 번호가 지금 재판관님들 보시기 편하고 말씀. 저한테는 원래 안 주는 건가요? 네, 네. 듣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도 정족수가 채워진 게 10시 17분 오영주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래서 11명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하러 브리핑룸으로 출발한 게 22분입니다. 10시 22분. 예, 그럴 겁니다. 5분이에요. 22분 정도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증인이 얘기하는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게 그 회의 개최 시간이 5분이에요. 네. 맥시멈. 네. 네. 그걸 전제로 이때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그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네.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때는 같이 모여서 정족수가 안 된 상태니까 안 계획된 됐더라도 심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는 근데 대로. 하여튼 그래서 충분한 1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동의한 그래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이 5분 만에 피청구인이 뭐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것이 틀어진다. 언론에도 다 얘기했고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하신 거죠. 네, 뭐 그런 어떤 말씀이 계셨던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브리핑룸으로 이동해서 바로 비상계엄 선포한 거고요. 네, 네. 증인 주신문에서 피청구인한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네, 그 네. 건의는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 대통령님실에 지금 모였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통령이 앉으시고 총리가 이 앉으시고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외교부 네. 장관이 있었고 여기서 제가 있으면서 그 국무총리께 두 분이 대통령하고 두 분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서 제가 마치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 총리를 가지고 거쳐서 건의를 했다 이런 취지신 거죠? 아니요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 가지고 요 네. 그 자리에서 그 총리한테 자리에서 보고를 이렇게 하고 예, 그 자리에서 놓고 네.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요거 보시라고. 보시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계엄 선포문입니다. 계엄 선포문 알겠습니다. 계엄 공고문입니다. 마항입니다. 예, 사전에 이제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예, 있습니다. 곧 이따 또 나옵니다. 갑 35호증 2017년 계엄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19쪽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 증인도 참고로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요거? 2017년 계엄 문건요. 아, 예, 예, 예. 예, 거기 보면 안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경우에 이러한 양식의 건의문을 작성해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건의문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건의가 바로 계엄 선포문을 계엄 말씀드립니다. 선포문이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열렸다 하더라도 그 심의 절차가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 당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1시간 그것도 안 된다면 30분이라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중체대한 이 조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심의를 할 여유도 없을 만큼 급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 되는 무슨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절차를 지금 준수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22시에 그 계엄 선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정족수가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기다려서 30분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은 자신만의 결단이고 이건 뭐 누구하고 의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대통령님의 그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그날 밤 10시에 특별담화 나간다는 거는 언제쯤 알렸나요? 언론에? 그게 미리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 그건 잘 이건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관여 안 하셨어요? 예, 증인은 이 통화 기록 시간을 보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5층에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을 때도 수시로 곽종근 여인영하고 통화한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이 통화들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잠깐 장소. 나가서 장소 그러니까. 장소는 뭐 대통령실에 있다가 제가 필요하면 잠깐 나가가지고 예. 옆방에서 하기도 하고 복도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피청구인이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당시에 그때는 증인은 어디 계셨어요? 브리핑룸에 브리핑하실 때요? 네네. 그때는 저는 국방부로 갔습니다. 국방부로 이동하셨어요. 예, 예. 아까 그 방 이름이 전투통제실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전투통제실이라고도 하고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이라고 한 하고 10시 반부터 화상회의가 시작이 됐죠.
10시 반부터. 네. 이 전투통제실에 그러면 언제까지 머물렀습니까? 증인은 해제될 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제될 때까지. 예. 어디 다른데 중간에 이동하신 적 없습니까? 예. 아, 중간에 이제 잠깐 제가 해제 관련해서 국무회의 할 때 잠깐 갔다 왔고요. 아, 네. 예, 중간에 또 대통령께서 찾으셔서 한번 갔다 왔고 그랬습니다. 네. 피청구인이 거기로 내려온 적은 없습니까? 어디로? 그 전투통제실로. 전투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아, 아니, 대통령님께서 아니, 예, 대통령 대통령께서 한 번 내려오셨습니다. 한번 오셨죠? 네, 예, 네. 곧 물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의사록은 나중에라도 확인하신 적이 없죠? 의사로? 계엄 아, 선포. 누군가는 그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리한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때 뭐 출력물 형태로 의안 자료 같은 건 따로 준비하신 게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엄 선포문 그거 가지고 심의를 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계엄 선포문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게 증인이 말씀하신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거는 계엄을 선포한 후에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예. 공고문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계엄 선포 전에 선포 여부를 심의하는 국무회에서 이미 계엄 선포를 전제로 미리 작성된 공고문을 의안 조례로 나눠 주셨다는 거네요. 예. 뭐 그- 다른 자료는 더 나눠 주신 거 없죠? 예? 이 자리에서. 요거만 알겠습니다. 라항입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국무회의 규정 근거로 긴급한 경우에는 의안 뭐 미리 하는 거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규정 내용이 글씨가 작아서 조금 저희가 확대해 드릴게 한번 보십시오. 3조 3항을 함께 보면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안 제출은 미리 못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검토 자료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는 건 예외 규정이 없어요. 아무리 긴급한 경우라도. 근데 증인은 아까 그 계엄 선포문 외에 별도로 검토 의견 같은 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자료 없었다면서요. 심의할 때요? 계엄 선포서 말고 네. 국무위원들 심의할 때 네, 맞습니다. 다른 자료는 그거였습니다. 없었다면서요. 예. 예. 13항입니다. 피청구인 대국민 담화하고 한 10분 뒤에 다시 대접변실로 돌아왔죠. 그거는 그때 증인은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저쪽에 예. 지휘관에게 주재하고 계셨으니까. 예,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예, 기재부 장관 14항 다시 한번 그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뭐 본인이 작성하셨다니까 잘 아실 거고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아,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을 보면 임금을 포함해서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지급되는 그런 이제 각종 지원금 이런 어떤 그 보조금 이런 것들을 임금도 있어요. 임금. 이건 임금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임금을 명목으로 해서 어떤 부당하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하라 이런 뜻이죠. 요 세 줄짜리 문장에 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아까 뭐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국가비상입법기구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이 작성하셨다니까 맞습니다. 물어보는데 예. 증인 근데 아까 이거를 긴급재정입법권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둘을 구분을 못 하세요? 제가 이걸 넣은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그런 어떤 그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참 그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막 법안을 그 이 100개 이상을 이렇게 참 했는데 다 야당에 그대 야당에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네,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대로 취지 몇 개만 말씀하셨으니까, 살려도 예, 거기까지 국민의 듣겠습니다.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는 아까 아쉬움 때문에 예, 문건 요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없었던 겁니까? 예.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 있기 때문에 예.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아,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거기에 장 따라서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을 이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최종 결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무회의 심의할 때 그 부분 설명을 하셨나요?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